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11강까지죠. 우리 지난주 11강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는지요? 암기는 잘 되고 계시나요? 합격 1차 강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자주 틀어놓고 매일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 1차는 암기를 위한 강의예요. 따라서 설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키워드 이야기할 때 같이 암기하는 걸 좀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또 오래 암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유아교육과 교사 부분으로 만나요 했는데요. 한 가지 빠진 과목이 있어요. 중요한 과목이죠. 올해 또 예상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과목이고요. 2018학년도에 관련된 법이 세 가지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바로 과목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사로서 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아동복지입니다. 자, 우리 조금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각성을 하면서 임용 준비를 좀 해보자고요. 자, 아동복지 과목에서는요. 최근 아동복지는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아동들의 인권, 그 다음에 우리 아동들의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따라서 아동복지 과목은 언제든지 예상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강의에서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중핵 자료들, 중핵 내용들로 모아놨어요. 빨리 보고 싶으시죠? 자, 아동복지에서 출제가 되었던 그리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먼저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먼저 국제연합 혹은 UN 아동권리협약 들어보셨죠? 1989년에 11월 20일에 UN 총회에서 채택이 된 국제협약입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전 세계 우리 어린이들의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다 같이 약속한 제54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협약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 아동의 권리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UN 아동권리협약 혹은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먼저 하나는 선언문이에요. 전원 그 맨 앞에 소개하는 문장 차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협약 그 아동권리협약의 맨 앞에 전문을 많이 출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본 내용 말고 뒤에서 살펴볼 내용 일반 원칙을 최근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이 가능한 예상 문제 4가지의 아동들의 기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4가지 기본 권리가 바로 빈칸 가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만 좀 볼게요. 나머지 내용은 개별 읽기로 채우세요. 자, 생명 유지 그러면 관련된 권리는 맞습니다. 생존권이죠. 생존권. 자, 생명 유지, 생존권. 자, 생존할 권리. 자, 그 다음에 차별, 대우, 기타 등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해요. 무슨 권리? 맞습니다. 보호권이죠. 보호권. 자,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동들은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좀 밑줄 좀 해볼까요?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권리 바로 맞습니다. 발달할 수 있는 권리, 발달권이죠. 자, 발달권. 자, 마지막에 하나. 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중에 하나 어린이들이 최근에 맞아요. 서울시 강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우리는 화면으로도 혹은 직접 그 장소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바로 참여권입니다. 네, 성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또 관련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펜 드시고 외워야 되는 단어 중심으로 요약해 볼게요. 자,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외우셔야 되고요. 단답으로 쓰는 정답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4가지의 기본권리, 생존권, 그리고 보호받을 권, 그 다음에 교육이나 놀이를 포함하는 발달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 한 5가지 동그라미는 반드시 외우고 특히 우리 논술 시험에서 놀이 권리로 출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놀이는 아동들의 기본 권리 중에 무슨 권리에 해당이 된다? 발달권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자, 예상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 관련해서 맨 앞에 있는 전문은 제외할게요. 차별이 없다라는 문장으로 전체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전문과 관련해서 정답으로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을 쓰도록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4가지의 일반 원칙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4가지의 일반 원칙 같이 볼게요. 자,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은 역시 빨간펜 동그라미입니다. 자, 단답으로 쓸 수 있도록 외우시고요. 자, 일반 원칙은 4가지예요. 기본 권리도 4가지예요. 외울 게 많진 않지요. 자, 일반 원칙 4가지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자, 제2조와 관련이 있는 모든 어린이는 자,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이 없다 해서 무차별의 원칙 혹은 무차별 혹은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차별이 없다,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차별의 원칙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 무차별, 차별 없이 비차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맞습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성인들의 이익이 아니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구?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아동들의 노동은 금지가 되어야 해요.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어요. 보통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동들이 노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나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동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반드시 금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관련해서 무슨 원칙이라고 명명합니까?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라 해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혹은 뭐라고 또 명명할 수 있어요? 아동 최상이익의 원칙. 아동이 최상의 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가지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원칙은 다양한 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자, 일단 대상은 아동이니까 아동의 자, 생존. 자, 생존. 자, 생존. 자, 그 다음 발달. 생존, 발달, 보장의 원칙. 자,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보호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동의 생존, 보호를 넣기도 한다.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혹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한다면,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한다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혹은
혹은 발달 보장의 원칙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들에게 또 어떠한 원칙으로 접근을 해야 하느냐?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 기회, 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또 그 의견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누구의? 그렇습니다. 아동의 무슨 원칙? 참여할 수 있고 참여와 자, 또 그 의사를 어떻게 한다? 존중한다. 아동의 참여와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혹은 아동 참여의 원칙, 혹은 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동의 의견 표명,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와 참여의 원칙이라도 명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고 용어를 외우실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무차별의 원칙, 차별이 없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또 보호와 발달을 또 생존을 보장받아야 되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보장의 원칙. 자, 마지막 하나, 사회활동에 참여, 의견 존중. 그래서 아동의 참여와 의사 존중의 원칙 혹은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와 참여의 원칙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빨간펜 동그라미 모두 다 암기입니다. 자,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은 임용 공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 공립유치원 현장으로 혹은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으로 가셨을 때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입니다. 자, 제가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자료 좀 읽고 계세요. 자, 우리 임용시험에서 전 세계적인 약속,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약속,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을 출제했다면 또 우리나라의 약속, 우리나라 아이들을 지키고 권리를 존중하자라는 약속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출제했습니다. 자, 외워야 되는 단어는 단순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빨간색 동그라미. 자, 가운데 괄호 넣기가 빨간색 동그라미겠네요. 자, 괄호 넣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자, 봅시다. 어떤 날을 참뜻으로, 자, 어떤 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의 참뜻. 자, 예상 빨간색 동그라미 어린이날 해놓으세요. 자, 모든 어린이가 뭐가 없다?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차별 없이. 차별 없이. 자, 이 부분에 차별 없이라고 밑줄을 하고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중에 쓰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무차별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됐죠? 혹은 아동 무차별의 원칙이라고 써도 답이 됩니다. 자, 차별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 교사들이 마음속 깊이 기억해 놔야 되는 좋은 문장으로 암기를 좀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문서, 선언문이 바로 뭡니까?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정답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라고 쓰셔야 정답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상되는 괄호 넣기 어린이날이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차별 없이의 밑줄 하시고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으로 본다면 일반 원칙, 어떤 원칙?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존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서 교육 대상을 수단시하지 마시고 목적시해서 전인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네, 공립유치원 교사답게 지도하자고요. 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바로 우리나라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보호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발생을 하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자, 다음 내용은 임용시험에 나왔던 바로 아동학대의 유형입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 아동학대의 유형, 키워드 단어 암기하고 계셔도 좋아요. 자, 아동학대의 유형은요, 구체적으로 법으로도 그리고 일반 강론에도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아동학대, 외워야 되는 단어,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를 배제하는 유기나 방임 등을 포함하는 행위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바로 아동학대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 자, 아동학대 유형은 외워야 되는 단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위협이나 또 정서적인 위협, 또 감금 등을 하는 가학적 행위와 관련된 게 뭐예요? 정서적 학대죠. 정서적 학대. 자, 그 다음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성적 학대. 자, 그 다음 마지막 맞습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방치를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경우 바로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워야 되는 단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는 정서적, 또 언어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등을 하는 가학적인 행위. 자,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성적 학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바로 방임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외워 놓으시고, 자, 이 중에 방임의 몇 가지, 4가지를 다시 외워 놓는다. 자, 방임에는 어떤 방임이 있느냐? 물리적 방임이 있다. 예를 들면 의식주 제공 OX, X가 되겠죠. 의식주 제공 X라고 써놓으세요. 물리적 방임. 자, 그 다음 방임은 교육적 방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이들이 여러 날짜 동안 유치원, 교육기관에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결석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바로 교육적 방임입니다. 자, 교육적 방임은 예상 문제라고 짚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 현상을 반영했을 때 예상 문제 들어갈 수 있는 용어인데요. 자, 이 교육적 방임은 조금만 뒤로 가서 볼까요, 우리? 자,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운영관리에서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같이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유치원 생활기록부 중에 출결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출결 상황은 뭐예요? 출석과 결석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석과 결석 일수를 작성하는데 특기사항란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작성을 해야 되는 별도의 공간이 있죠. 자, 특기사항란. 출결 상황 작성 시 특기 상황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그렇죠. 일주일 이상 뭐 했을 때? 결석을 했을 경우에. 며칠 이상? 일주일 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에 관련된 방임의 유형, 바로 이 교육적 방임이에요. 자, 근데 하나 더 짚을게요. 일주일 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출결 상황, 특기 사항란에 꼭 작성을 해야 하는데 주의점. 자, 작성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간략하게. 자, 이때 주의점. 보호자의 동의 OX, X. 왜? 보호자가 바로 이러한 교육적 방임을 가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에 특기사항에 작성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은 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동의받아 입력은 틀린 내용이다.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관련된 아동학대 유형, 그러면 바로 방임 중에서도 무슨 방임? 교육적 방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방임으로 와서, 자, 의료적 방임이죠.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죠.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고 또 의료적으로 처치를 해주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은 뭐냐 하면 정서적 학대하고는 좀 달라요. 정서적 방임은 좋아한다고도 표현 안 해주고 애정 표현도 하지 않고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들어주지 않는 경우, 소통해주지 않는 경우,
경우들이 정서적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동학대 유형에서 외워야 되는 키워드 단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열, 11였어요. 뭐까지? 그렇죠. 유치원 생활기록부에 출결 상황, 듣기 상황 난 기재해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이때 주의점. 그래서 외워야 되는 여러 가지 빨간색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외우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관련 법은요,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본 강의 중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관련 법은 선생님들께서 아동학대 그 밑에다가 좀 작성을 해서 일단 법명으로 보면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법은요.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라고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길게 말하면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네, 아동학대 범죄의 나머지는 방금 설명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법 꼭 공부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 아동학대는 법으로 주로 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법은 아동복지법, 두 번째 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세 번째 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축약해서 쓰지 마시고 약칭의 법명을 쓰지 않고 시험에서 법명을 요구하면 전체 단어를 쓰세요. 자, 이 세 가지 법 중에 다 보셔야 되죠. 그러나 일단 출제된 건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법의 조항을 좀 작성해 놓으세요. 자, 아동복지법은 몇 조? 17조, 제17조, 그리고 쉼표 26조, 쉼표 37조 작성해 놓으시고요. 자, 17조, 26조, 그리고 37조 작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법을 읽으시고 이 법은 또 나올 확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 전체를 공부하는 게 전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은요. 제26조와 자, 제28조의 별표 3. 자, 시간 관계상 별표 3. 자, 시간 관계상 조는 다 뺐어요. 숫자만 넣었어요. 자, 제17조, 제26조, 제37조 시행령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제26조 그리고 제28조의 별표 3의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이때 보면 공부해야 할 시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요. 제 몇 조? 10조. 네, 10조와 제 몇 조? 자, 제 몇 조일까요? 최근에 나왔죠? 35조예요. 네, 제 10조와 제 35조. 비밀을 엄수해야 되고 또 즉시 관련 기관, 수사기관이나 아동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또 비밀 엄수 시에 친권자에게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법이 바로 10조 그리고 제35조입니다. 자, 세 가지 법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관련된 특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총 가지수로 하면 6가지의 법은 빠르게 공부를 하시고 임용 기출에 근거했을 때 출제가 가능한 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법을 공부하는 방법, 단수 암기, 삑 틀리다. 절대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복 읽기로 10번 이상 읽으세요. 보통 보니까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10번 이상 읽어놓으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번에서 최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최소가 1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많이 반복 읽기를 하시고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 공부하실 걸 추천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이 남아있어요. 이러한 아동학대도 알아봤지만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출제한 바가 있지요. 자, 준비하는 동안 네, 읽기 하고 계십시오.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은 제시한 학자 카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서비스 외우셔야 되겠죠. 지지적 혹은 지원적 서비스. 정답을 쓸 때는 한 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완적 서비스 혹은 보충적 서비스. 세 번째, 대리적 서비스 혹은 대체적 서비스. 외우십시오. 자, 이제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유형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자, 특징과 그 다음 개념과 그 다음 예로 정리를 합니다. 각각 특징, 개념, 예로 정리할게요. 자, 특징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동그라미 1번 1차 방어선이다. 자, 동그라미 2번 누구의? 가족 구성원의. 가족 구성원의 무엇을? 가족 구성원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서비스다. 가족 구성원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왜? 부모와 아동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능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어요? 아동 상담. 또 어떤 게 있어요? 미혼모 상담. 미혼모 상담.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가정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 아동 상담, 그 다음에 미혼 부모라고 할까요? 네, 미혼 부모로 갈게요. 미혼 부모 상담, 마지막 가정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물론 미혼모 상담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완적 서비스는요. 자, 2차 방어선이다. 용어를 좀 기억해 놓자. 2차 방어선이다. 2차 방어선이다. 자, 지지적 서비스가 1차 방어선이었다면 보완적 서비스는 2차 방어선이다. 자, 두 번째, 자, 보완적 서비스는요. 자, 중요한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밑에 있는 대리적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 자, 가족 관계나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형태나 관계는 유지된다, 안 된다? 가족 형태가 그대로 있다, 해체된다. 오케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뭘 도와준다? 앞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능력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자, 뭘 도와준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대행한다. 역할을 대행하는데 어디에서? 가정 내에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부 지원. 그래서 가족의 형태 혹은 가족 관계는 유지가 되고 부모의 역할을 대행해주는 어디에서?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구체적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예로 하면 보육사업. 보육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소득유지사업. 소득유지사업.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가정 조성사업 등을 들 수가 있다. 보육사업, 소득유지사업, 마지막 하나 쓰세요. 가정조성사업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리적 서비스만 마무리하고 놀러갑시다. 자, 대리적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니까 마지막 무슨 방어선? 그렇습니다. 3차 방어선이다. 자, 3차 방어선인데, 자, 이 대리적 서비스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가족 관계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네,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어떨 때 해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서비스다. 다시 한번, 가족의 형태나 관계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해체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이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있는 보완적 서비스는 가족의 관계나 형태가 유지되지만 뒤에 있는 대리적 서비스는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는 차이를 비교해 놓으세요. 자, 이럴 때 개입이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입양이 있죠. 입양. 자, 또 어떤 게 있어요? 시설보호가 있죠. 입양 혹은 시설보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정위탁보호 사업이 있죠. 가정위탁보호 사업. 입양, 시설보호, 마지막 가정위탁보호사업 등이 있다. 자,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건 바로 이 대리적 서비스 제3차 방어선이고 가족이나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입양이다. 입양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복지 서비스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네, 빨간색 동그라미 3가지 외워놓으시고요. 자,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질문 문의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어떤 내용을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또 우리들의 소중한, 또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잘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복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치도하여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꼭 지켜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학대나 또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나 방임과 같은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학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두신이라는 학자는 지지적 서비스와 그다음 보충적 서비스와 마지막으로 대리적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들의 복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용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함께 전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공립유치원 합격을 위한 아동복지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아이들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함께 나아가면서 보호하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권리들을 누리고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잘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크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바로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사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아동복지 키워드 단어들 모두 다 외우고 다음 주에 튼튼하게 만납시다. 아리아리 합격!